여러분, 이 영상은 단순한 중동 정세 해설이 아닙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 심리, 종교 심리, 집단 의식 구조를 통해 왜 어떤 국가는 스스로 전쟁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왜 그 선택이 내부에서는 합리적 판단으로 작동하는가를 해부합니다. 특히 이란 사례를 통해 전쟁을 군사 사건이 아니라 의식과 신념의 구조적 결과로 분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외교 실패나 전략 충돌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입니다. 진짜 전쟁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는가가 결정되는 순간 이미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구조를 정확히 드러냅니다. 종교적 심리에서 핵심은 죽음은 패배가 아니다입니다. 이란 혁명 체제는 시아파 순교 서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진에게 선택받은 증거입니다. 이 지점에서 티베트 사자의 서와 연결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의식이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이란의 순교 개념도 같습니다. 육체는 사라지지만 신념은 지속되고 죽음은 더 높은 상태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지도자가 죽을수록 그들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택받고 있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왜 협상은 불가능해지는가? 결론은 단순합니다. 혁명수비대에게 협상은 전략도 경제 선택도 아닙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이성은 그들에게 비이성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그들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기준의 합리성 속에서 움직인다.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현재 중동의 긴장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온건파는 사라지고 강경파만 남는가?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이란의 의사결정이 군사 전략이 아니라 정체성, 종교, 집단 심리의 결합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왜 온건파는 사라지고 강경파만 살아남는가? 답은 권력 투쟁이 아니라 생존 가능한 심리 구조입니다. 먼저 구조를 봐야 합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일반 군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알리 하메네에게 직접 충성하는 이념 군대입니다. 이 의미는 명확합니다. 첫째, 정책보다 이념. 둘째, 성과보다 충성. 셋째, 합리성보다 신념.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살아남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고방식만 살아남는가. 첫째, 이념이 정책보다 우선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보통은 제재 완화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란은 다릅니다. 핵 협상에서도 경제 위험보다 반미 정체성 유지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계산 실패가 아니라 이념을 포기하면 체제가 무너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개입도 같습니다.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시아파 혁명 축 유지가 경제보다 우선됩니다. 이스라엘과의 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 이익보다 벤이스라엘이라는 이념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둘째, 성과보다 충성입니다. 국가는 원래 성과 중심입니다. 하지만 혁명 수비대는 다릅니다. 지휘관 승진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절대 충성입니다. 즉, 유능함보다 충성이 살아남습니다. 경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율보다 충성 네트워크 유지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비효율도 유지됩니다. 지휘 대응 역시 여론보다 체제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강경 대응을 선택합니다. 셋째, 합리성보다 신념입니다. 합리성은 계산이지만 신념은 존재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순교 문화입니다. 손실 최소화보다 희생의 상징성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봅니다. 희생은 체제를 강화하는 자산이다. 해외 무장조직 지원도 국가 이익이 아니라 혁명 확장으로 해석합니다. 핵 개발 역시 군사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국가는 항상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조건에서는 비합리처럼 보이는 선택이 가장 합리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존 기준, 그들은 정체성 기준. 이제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구조는 어디까지 가는가? 집단 심리, 정치 심리, 군사 심리, 대중 심리가 결합되면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첫째, 집단 심리는 현실을 재구성합니다. 사람들은 사실보다 다수가 믿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류는 수정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됩니다. 둘째, 정치 심리는 침묵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틀린 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순간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사라지고 충성만 남습니다. 셋째, 군사 심리는 긴장을 유지합니다. 외부적인 위협이 아니라 내부 결속 도구입니다. 전쟁은 위험이면서 동시에 권력 유지 장치입니다. 넷째, 대중 심리는 이 구조를 완성합니다. 대중은 반복 메시지를 통해 하나의 세계를 믿게 됩니다. 그 세계는 사실보다 강합니다. 여기서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말합니다. 인간은 진실을 마주하지만 두려워하고 익숙한 어둠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개인이면서 집단의 이야기입니다. 국가도 같습니다. 협상은 밝은 빛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기존 세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을 유지하면서도 그 빛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다음 주제입니다. 왜 온건파는 사라지는가? 왜 강경파만 남는가? 이것은 권력 싸움이 아니라 어떤 사고만 생존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분석합니다. 왜 협상은 배신이 되는가? 왜 침묵은 생존 전략이 되는가? 왜 강경 발언은 안전한가? 그리고 핵심 질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가? 답은 정치가 아니라 인간의 두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진실을 몰라서 속지 않습니다. 진실을 볼 수 없는 구조에 있을 때 스스로 환영을 선택합니다. 그 순간 역사는 방향을 바꿉니다. 다음 영상, 강경파만 살아남는 국가의 심리구조 2부에서는 이 구조가 어떻게 완성되고 왜 멈추지 않는지 분석합니다.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공유로 이 통찰을 널리 전해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국가는 항상 생존을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체제는 정체성을 위해 전쟁을 선택합니다.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왜 그 구조에서는 온건파가 사라지고 강경파만 살아남는가? 다음 영상, 온건파는 왜 사라지는가? 일부에서 그 심리를 더 깊이 해보합니다. 마지막으로 티베트 사자의 선은 경고합니다. 인간은 진실을 마주하지만 대부분은 두려워하고 안녕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도 같은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진실보다 환영을 선택하는 순간 역사는 방향을 바꿉니다. 이 통찰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를 이해하도록 함께 해주십시오.